첫째, 우리는 노후를 남은 인생이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남았다는 말, 왠지 쓰고 버려지는 자투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한 겁니다. 평생을 나중에 자식들 다 자리 잡으면,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 이라며 눈앞에 오늘을 저당 잡히며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올 그 나중을 위해 스스로를 소모품처럼 아낌없이 써버린 결과가 바로 지금의 텅 빈 마음입니다. 둘째, 우리는 은연중에 자식은 나의 보험이라는 낡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자식 키울 때 나중에 내가 늙으면 너희가 나 좀 봐줘야 한다 라는 마음 정말 단 1%도 없으셨습니까? 명절에 자식이 늦게 오면 서운하고 용돈 액수가 적으면 섭섭하고 전화 한 통 없으면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바로 내 행복의 열쇠를 온전히 자식한테 쥐어줬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천국이고 자식이 무심하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그건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저 자식의 인생에 관객으로 사는 삶일 뿐입니다. 셋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이게 다 내 팔자지 뭐 하고 체념해버리는 습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도, 자식이 속 썩이는 것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도 모두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돌리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운명이나 팔자라는 단어는 내 인생을 내팽개친 사람들이 쓰는 가장 쉬운 핑계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믿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로 어두운 운명에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60세 이후는 인생의 나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의무와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된 진짜 나의 첫 인생입니다. 이제 이 낡고 잘못된 생각의 감옥에서 과감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참 기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떼이기도 하고 평생 헌신한 직장에서 찬밥 신세가 되기도 하며 평생 내 편인 줄 알았던 배우자가 가슴에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하는 억울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아주 지독합니다. 과거의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억울함이라는 괴물은 현재의 나를 계속 고문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소화가 안 되게 하며 결국 내 몸에 병을 키웁니다. 평생 시댁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친 71세 한 여사님의 기구한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홀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없는 살림에 시동생들 장가까지 보내느라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본인 입에 들어갈 것은 아껴가며 시댁 식구들을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했죠. 그런데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재산은 전부 시동생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다는 이유로 한 여사님은 철저히 배제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형수는 원래 그런 거 안 바라는 사람이야 라며 당연하다는 듯 입을 싹 씻어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 한 여사님은 20년을 억울함에 사로잡혀 사셨습니다. 밤마다 그 기억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명절에 텔레비전에서 가족들 웃는 소리만 들려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하셨죠. 상담실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그 억울함을 20년째 붙들고 계셔서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여사님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수고를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인정할까요? 아니요, 절대 안 해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억울함을 유난뜬다고 비웃을 뿐입니다. 억울함은 정당한 감정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20년, 30년 동안 붙들고 있을 때 손해보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상대는 이미 까맣게 잊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만 매일 밤 그 기억으로 고통받고 계신 거죠. 억울해하는 것은 나쁜 놈이 준 독약을 내가 직접 마시고는 그 놈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겠습니까? 결국 독약을 직접 마신 나만 죽습니다. 이제 그 독약을 입 밖으로 뱉어내야 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없던 문장 하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바로 그럴 수 있다입니다. 정말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누가 나를 배신했습니까?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십시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60년 넘게 썼으니 고장 날 수도 있다 하십시오.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벽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묻는 순간 지옥이 시작되지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건은 나를 괴롭힐 힘을 잃습니다. 젊었을 때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옳은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피토하며 싸워봤자 남는 건 고혈압 뿐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고 웃어넘기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성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의 나에게도 이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 왜 그 사람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까? 그때 왜 바보처럼 참고만 살았을까? 라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게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철모르던 시절 내 식견이 그 정도였으니 그럴 수 있었다라고 자신을 너그러이 안아주세요.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20년, 30년 동안 충분히 지고 다니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자식 키울 때 나중에 내가 늙으면 너희가 나 좀 봐줘야 한다 라는 마음 정말 단 1%도 없으셨습니까? 아마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자식 세대가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있을까요? 그들도 자기 앞가림이 바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효도라는 낡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명절에 자식이 늦게 오면 서운하고 용돈 액수가 적으면 섭섭하고 전화 한 통 없으면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내 행복의 열쇠를 자식한테 쥐어줬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천국, 자식이 무심하면 지옥. 그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자식의 관객으로 사는 삶일 뿐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자식들 왔다 가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혹시 안방 들어가서 용돈 봉투부터 열어보지 않으세요? 10만 원 들었으면 에이, 이것밖에 안 넣었어? 하고 30만 원 들었으면 그래도 이 녀석이 효자네 하십니다. 그 봉투 두께로 자식의 사랑을 재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73세 최 여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명절마다 셋째 며느리가 주는 용돈이 제일 적어서 늘 셋째만 보면
마음이 뒤틀렸답니다. 쟤는 나를 우습게 보나 싶어 말도 곱게 안 나갔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셋째 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던 겁니다. 몇 년 뒤 사정이 나아지니까 셋째가 가장 많이 가져왔습니다. 최 여사님은 반성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몇 푼으로 자식 마음을 재고 있었어요. 그 세월이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자식이 뭡니까? 내 소유물입니까? 아닙니다. 내 노후를 책임질 보험 상품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내 인생이라는 집에 20년 넘게 장기 투숙했던 아주 비싸고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집에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데 재우고 공부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럼 주인으로서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손님이 체크아웃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왜 자꾸 우리 집 안방을 비워두고 그 손님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손님이 떠난 방은 이제 내 방으로 꾸며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멋진 어른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자식이 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할 일 하러 가는 부모입니다. 바쁜데 얼른 가라. 나도 약속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은 그런 부모를 보며 미안함이 아니라 존경심을 느낍니다. 당당하게 자기 삶을 즐기는 부모를 보며 자식도 비로소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일본의 한 정신과 의사가 30년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자식을 보험으로 생각하는 부모일수록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반대로 자식을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하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도 좋았고 본인 노후도 훨씬 행복했습니다. 자식에게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자식은 내 인생에 빛나는 조연일 뿐이다. 자식이라는 손님을 기쁘게 보내주고 나면 비로소 여러분만의 진짜 천국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참 편리한 핑계를 대곤 합니다. 이게 다 내 팔자지, 뭐 내가 무슨 복이 있겠어 라고 말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태도는 더 심해집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자식이 속 썩이는 것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도 모두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돌리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운명이나 팔자라는 단어는 내 인생을 내팽개친 사람들이 쓰는 가장 쉬운 핑계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믿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로 어두운 운명에 끌려가게 됩니다. 70세 정 선생님이 딱 그랬습니다. 이분은 평생 팔자를 믿고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팔자, 사업이 안 된 것도 팔자, 자식이 속 썩이는 것도 팔자, 나는 원래 복이 없어가 입에 붙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정 선생님만큼 어렵게 살았는데 60대 중반에 작은 커피숍을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팔자가 좋구먼. 늦게라도 복이 터졌어. 그러자 친구가 가만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팔자는 무슨,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탓이 아니지. 하지만 60 넘어서도 가난하게 죽을 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정 선생님은 그날 밤 내가 지금까지 팔자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내 선택의 결과였나 라는 생각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의 80%는 과거에 여러분이 내린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평소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수많은 선택이 모여 지금의 경제 상황과 인간관계를 만든 겁니다. 물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배우자와의 이별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사건 자체는 운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100%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왜 하필 나냐 라며 절망 속에 갇혀 살 것인지, 아니면 남은 기능을 감사하며 더 건강하게 관리해보자 라고 마음먹을 것인지는 오롯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선택이 지금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내 팔자야 라는 말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나이 들면 다 그렇지가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뭐가 있을까로 바꾸세요. 외롭습니까?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찾겠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로 바꾸세요. 이 작은 질문의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팔자 타령하며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노후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만이 그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바꾸는 순간 팔자도 여러분 편이 됩니다. 평생을 나중을 위해 참아온 여러분, 이제 그 나중은 바로 오늘입니다. 남의 인생의 관객으로 머물지 마세요. 자식이라는 귀한 손님은 웃으며 보내주고, 억울했던 어제는 그럴 수 있다는 한마디로 싹 털어버리십시오. 팔자라는 낡은 핑계 뒤에 숨기엔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너무나 찬란하고 아깝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마. 여러분이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선택하는 순간 노후의 문턱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가슴 뛰는 진짜 인생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한 천국에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이 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해답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네 한숨부터 쉬셨나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돈 걱정에 남들 눈치 맞추느라 정작 여러분의 마음은 다 터진 낡은 보따리처럼 너덜너덜해지진 않으셨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 올 나중을 위해 스스로를 소모품처럼 아낌없이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식들 다 자리 잡으면,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 그렇게 우리는 평생 나중을 위해 눈앞에 오늘을 저당 잡히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장되지 않은 내일을 위해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지옥처럼 참으며 사는 것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뭘 바라겠나? 팔자려니 하고 사는 거지. 그렇게 체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이야말로 오늘을 가장 값싸게 만드는 말입니다. 사주에 적힌 운명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보낼지 괴로움 속에 보낼지는 100%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집을 바꾸세요, 차를 바꾸세요 같은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생각 하나만 바꾸는 순간 지옥 같던 하루가 천국이 되는 60세가 되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마음의 비결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본격적인 비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니어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착각과 실수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